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금화 오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금화 오송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금화 오송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금화 호역에 대해서 금화 호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그것을 달정사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해삭현망과 진퇴굴신이다. 그래서 해삭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달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듯이 초하루 금음에서 음력 7일에서 8일이 되면 상현달이 되고 15일이 되면 망월이 되고 보름달이죠. 16일이 후천초하루가 되고 또 23일 4일이 되면 하현달이 되고 말일이 되면 금음달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해삭현망이다. 그래서 선천의 달정사는 달이 커져가고 후천의 달정사는 달이 적어져 간다. 선천 16일이 후천 초하루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삭현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우천 달정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진퇴굴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공정과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결부를 시켜가지고,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전 주기가 현재는 365일 4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과정에서 계절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구의 자전을 함으로써 그 자전이 조석현상, 썰물과 밀물의 작용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지구의 공정과 자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 바로 금화 오송의 전반부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금화 오송의 후반부의 얘기는 일월 운행 도수에 대한, 일월 지도의 운행 도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월 지도의 운행 도수를 설명하고, 사력변화 원리 중에서 요지기와 순지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화 오송의 중반부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후반부에 가면 사력변화 원리를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일월 지도의 시간 운행의 원리와 사력 변화의 일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일월 지덕이요 천지지분이니 분을 적시보하면 각이요 각을 적팔하면 시다. 그래서 이제 각설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루의 시간의 구성과 운행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감탄사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는 오호라 일월 지덕이요 해와 달의 덕이요, 그 말이죠. 그래서 해와 달의 덕이요 천지지분이니 하늘과 땅을 갖다가 나눌 분자입니다. 나누게 되니, 하늘과 땅을 갖다가 나누게 되니, 시간 운행 도수에 의해서 나누게 되니, 분을 갖다가 나눌 분자 분을 적시보하면, 쌓을 적자 열십자 다수도자입니다. 15를 쌓으면 각이 된다. 그래서 15분이 1각이라는 겁니다. 이 15라고 하는 것은 무오 기실입니다.
무오기십이라 자 무는 5고 기는 1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15입니다. 그리고 하도의 중심수가 10과 5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을 갖다가 15적하면 자 1각이 되고 자 1각이라는 건 거꾸로 15분이 되겠죠. 그리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적팔이면 8번을 갖다가 쌓으면 시가 된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시라고 하는 것은 자 각을 8번 쌓은 거니까 시는 8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를 적 12 하면 1이요. 1을 적 30 하면 월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적 12 하면 1이라는 건 요즘은 24시간인데 과거에는 하루가 12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축이묘 진사오미 지지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자시라고 한다면 지금의 2시간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2시간이었고 지금은 이제 24시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앞서서 분을 15적하면 각이요. 각을 적팔하면 시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가지고 시는 적 10이면 1이요. 1은 적 30이면 월이요. 해석에서 또 각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은 적 10이면 기라. 자, 이것을 두 번째 간단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떼시자 시라고 하는 걸 12번 쌓으면 하루다. 그래서 하루가 12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루가 12시간이요. 1을 적 30하면 하루를 30으로 쌓으면 월이다. 월은 30일이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월을 갖다가 적 12, 12로 쌓을 적자라 쌓으면 돌기자입니다.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돌기자는 애가 태어나가지고 만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돌기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기간기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 기간기자도 앞뒤의 구절에 따라서 돌기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주역개사상편 9장, 자 9장에서 1년지기 360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년은 360일이라는 거죠. 자 이래서 하루는 12시간이요. 자 한 달은 30일이요. 1년은 12달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월지도의 시간 운행 원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간 운행의 원리다. 자, 그래서 오라 일월지득이요. 저희들이 이제 원문을 읽고 그 원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해석을 하고 자세한 설명은 각설에서 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시간 운행의 원리다. 해일자고 달을자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 낮이요, 달이 뜨면 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은 시간 운행의 원리고 시간적 공간적 원리와 작용이 공존하게 된다. 그리고 천지가 합득된 것을 1월이라고 한다. 자, 천지가 합득된 것을 갖다가 1월이라고 해서 천지지도를 1월지도라고도 합니다. 천지지도가 근본지도요, 근본지도는 1월지도다. 그래서 1월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지도다. 그런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물론 주역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천지지분하니 1월의 덕, 해와 달의 덕인 천지를 나눈다는 거죠. 나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의식적 세계고 무형의 원리고 절대적 세계고 형이상적인 세계를 보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나누기가 어렵죠. 개념적인 구분입니다. 의식적인 시간의 세계입니다. 무형의 원리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딱 나눌 수 있겠습니까?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분이라고 하는 건 나눌 분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생을 말하고 종시를 보고 말한다. 자, 생을 시작하는 걸 보고 말하고 역학의 용어로 종시원리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다음 날이 시작이 되고 봄이 끝나면 여름이 시작이 되고 낮이 끝나면 밤이 시작되고 오전이 끝나면 오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오전은 종이요 오후는 시가 되겠죠. 종시라고 하는 것이 잠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나선형 시간관을 보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선형 시간관입니다. 이것이 종시 원리입니다. 끝나면 시작되고 시작하면 다시 끝이 나고 끝이면 끝인 것이 아니라 또다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하게는 시간의 영원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직선적인 시간관이라 어느 정도 살다가 이 기점에서 만일 세상과 이별하는 별세 죽게 되면 물론 선천이요 후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적인 시간관, 이 직선적인 시간관이라 살았을 때는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주역도 마찬가지고 정력도 마찬가지고 죽고 난 사후의 세계, 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냐? 이걸 역학적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제 소견에는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난다. 거듭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고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불가식으로 따지면 사바의 세계고 지옥이겠죠. 생지옥이죠. 그래서 사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으로 살면 생지옥인데 나를 내려놓고 성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인의 말씀에 실천하면서 사는 여기에는 어떤 자각이 필요합니다. 자각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각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이 자각의 계기가 뭐냐? 정력에서는 천지지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도덕적 의식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된다고 봅니다. 천지지도의 자각을 통해서 도덕적인 자각을 갖게 되고 그 자각이 있어야 도덕적인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각,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인지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자각이 있기 전에는 생지옥에서 사니까 그걸
여러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만 선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천지지도 성인지도에 대한 자각이 있고 난 연후에는 그것이 바로 후천입니다. 후천은 살아서 가는 천당이요, 살아서 가는 극락이요, 날마다 행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기점을, 일시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는 선천이고 어디까지는 후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성인지도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후천이고 없으면 선천이다. 없으면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지옥이고 욕심 속에 사니까요. 욕심을 가지고 사니까 날마다 불만투성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다가 자각을 하고 난 연후에는 나라는 걸 내려놓고 또 욕심이라는 걸 내려놓고 탐욕이라는 걸 다 내려놓게 되니까 소족이죠.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고 만족을 아는 거죠. 만족을 아니까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선천후천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각도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도의 자각의 여부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소견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듭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 종시를 물리적 생명의 생사와 결부지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유학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설명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영원성이요, 끝나면 시작하고 시작하면 끝이 나고 끝이면 또 시작합니다. 봄이 끝나면 여름이 시작되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시작되고 가을이 시작되면 끝나면 겨울이 시작되고 겨울이 끝나면 또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봄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것이 종시원리입니다. 그래서 밤이 끝나고 나면 낮이고 낮이 끝나고 나면 밤이라 밤낮이 딱 결부되어 가지고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밤과 낮을 갖다가 따로 떼어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생의 원리요, 종시의 원리다.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의식의 세계고 무형의 원리고 형이상학적인 원리요,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즉 15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15라고 하는 것은 하도낙스의 기본수다. 하도낙스의 기본수고 하늘과 땅으로 구분을 한다면 하늘은 10이고 땅은 5입니다. 10과 5라고 하는 것은 천지합덕입니다. 천인합덕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이 쌓이면 1각이 된다. 한 각이라는 것이 15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각이 8분 쌓이면 1시간이 된다. 그래서 1시간은 8각이라는 얘기입니다. 1시간은 8각이라는 얘기고, 다섯 번째, 시라고 하는 것은 12번이 쌓이면 하루가 된다. 즉 12일이라. 그래서 하루가 12시간이고 이것은 지지와도 연관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비교적 이해가 쉬운 대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은 적 30월이라. 일이 30일이 쌓이면 한 달이 된다는 거죠.
일이 30일이 쌓이면 한 달이 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월이 12번이 쌓이면 1년입니다. 그러면 1년은 360일이죠. 자, 그리고 월이 적십이 키라, 월이 12번이 쌓이면 1년을 갖다가 이루게 된다. 1년 지수다. 여기서도 1년이 365일 4분의 1이 아니고 360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서 360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역이 아니라 정역이라는 거죠. 윤달이 없는 책력이 정역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합쳐서 도식화를 한다면 1각은 15분이요, 1시간은 8각이고, 하루는 12시간이고,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12달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시간 운행 도수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0일이다. 이렇게 운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금화교육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정력 세상을 말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시 어떤 반대적인 의미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돌기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라고 하는 건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는 생월하고 월을 생하고, 월은 일을 생하고 30일을 생한다는 뜻이죠. 일은 생시하고, 시는 생각하고, 각은 생분하고, 분은 공을 낳는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각은 어떤 것이고, 시는 어떤 것이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풀면 기는 월을 낳고 월은 일을 낳고 이 말이죠. 그러고 이제 생공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각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공하니 공은 무의심이라. 여기서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중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귀는 단순히 저희들이 원문을 읽기 위한 글귀입니다. 그래서 기는 생월하고, 기라고 하는 것은 월을 생하고, 월은 일을 생하고, 일은 시를 생하고, 시는 각을 생하고, 각은 분을 생하며, 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생하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의 자리다. 간단하게 공과 무의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불교의 어떤 핵심적인 화두 중에 하나가 공입니다. 빌공자죠. 빌공자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다는 뜻인데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저 공 안에는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현이사학적인 어떤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역학에서 (10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데 1에서 9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10입니다. 포함하고 있는 10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비어있지만,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주역과 정역에서 말하고 있는 10이나 공은 어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없다. 없을 무자 자리 위자입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각설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귀는 일령기수의 생성 원리와 무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전체적인 뜻을 개요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설에서 첫 번째가 한꺼번에 전부 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묶어가지고 기가 생월하면, 기가 월을 생하면 12월이 되고, 월이 생이라면 30일이 되고, 일이 생시하면 12시간이 되고, 시가 생각하면, 각을 생하면 8각이 되고, 자, 각이 분을 생하면 15분이 되고, 분이 생공하면 공은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의 기본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현상적인 차원에서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어떤 변화의 기본이다. 그것이 바로 공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1월 운행 도수에 대한 걸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12달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한 달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설명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법이 정해졌는데, 자, 여기 있는 제요직이 제순직입니다. 제요직이 제순직이도 있고 일부직이 공자직이도 있습니다. 자, 일부직이 공자직이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력변화 중에서 제요직이와 제순직이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서양은 유목사회였지 않습니까? 유목사회라고 하는 것은 초지와 물이 굉장히 필요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르고 있는 동물들을 먹여야 될 초지와 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초지와 물을 따라서 이동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 수렵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초지와 물을 찾아가지고 이동 생활을 하고, 동양은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농경사회는 자, 정착이 불가피합니다. 일정한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자,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양의 유목사회는 초지와 물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인 동양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책력, 1년 기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24절기로 나누어 가지고 그 24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 농경사회의 지도자들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서 먼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절에 서경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자, 청동기 시절에 저 요임금과 순임금이 1년이 366일로, 지구의 공전시간이 366일로 했다가 365일 4분의 1로 이제 순지기 때 고쳐진 거죠. 그러한 책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태음력이죠. 그 태음력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갖다가 거치고 이집트 문명 쪽으로 가서 태양력으로 바뀐 거죠. 이래서 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이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발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자, 제요지기는 306, 저럴 때는 또 유자입니다. 306, 자, 육순유 6일이니라. 그래서 제순지기는 자, 365도 4분지 1이니라. 자, 이래서 자, 제요지기입니다. 임금제자의 요임금 요자라 갈지자의 돌기자죠. 그래서 요임금의 1년 책력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걸 저희들은 간단하게 요직이라고 합니다. 요직이. 그래서 자, 제요지기는 300도 유자 300도 자, 육순도 6일이라. 그래서 366일이라는 뜻입니다. 1년을 366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청동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으로 따지면 겨우 식량의 잉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자, 빈부의 차이가 조금 생기게 돼서 빈부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성립을 했습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성립을 하게 되고 자,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초기 국가 형태였습니다. 그 초기 국가 형태 때 요임금이 366일을 1년 기수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지기는 366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제순직입니다. 그래서 순임금 순자죠. 순직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래서 제순지기는 순지기는 365도 4분도지 1입니다. 그래서 잠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이 요임금은 1년지기를 366일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임금은 순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65일 4분의 1입니다. 이 365일 4분의 1인데 주역 계사상편 9장 대연지수절에 가면 오세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년의 윤달이 2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4분의 1 이걸 갖다가 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 5년에 2번씩 윤달을 넣었다는 겁니다. 윤달을 넣어가지고 4분의 1의 오차를 갖다가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임금 요직이 366일과 순직이 365일 4분의 1을 윤역이라고 합니다. 윤달율자에다가 청령역자를 써가지고 자 그래서 윤역이다. 여기에서 공자께서 자 주역계사상편 9장에 1년지기는 360일이다. 1년지기는 360일이라 그래서 자, 이 360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역계사 상편 9장의 공자의 1년직이 360일입니다. 자, 그리고 원역이라고 하는 자, 사상분체도수의 계산법에 의해서 원역이라는 게 나와서 그것이 바로 자, 일부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걸 원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역은 375일이다. 원역은 375일인데 이 375일에다가 15를 시가 5를 갖다가 종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공하면 공자직이 360일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시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은 자, 일부직이 375일이 15를 종공시키면 공자직이 360일과 같다는 뜻은 일부 선생이 공자의 학문을 개성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자의 학문을 갖다가 개성했다. 또 더 확대시킨다면은 14명, 자, 14명의 동양 철학에서 말하고 중국 철학사에서 말하는 다 14명의 성인, 14성인이죠. 그 14성인의 학문을 갖다가 개성했다. 그래서 저 원역 375에서 시가 5, 하늘의 수 10, 땅의 수 5, 하도의 중심수 15, 이것을 갖다가 높일 존자에다가 빌공자입니다. 빈 곳에다가 높이 모셨다는 뜻입니다. 자, 빈 곳에다가 높이 모시고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60일로 같아지게 됐다. 이런 연관성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동기 시절에 서경에서 언급됐는데, 자, 지구의 공전 주기가 요임금이 말한 책력이 1년을 366일이요. 자, 순지기는 365일 4분의 1이고, 그래서 원역, 윤역, 정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부터 먼 후일까지 자, 이어지게 될 책력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발을 정자에다가 책력역자를 쓴 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력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력이다. 이래서 단순히 366일에서 365일 4분의 1에서 360일로 왔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사력이 변화됐어. 이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15종공 원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역학적 함의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15종공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15종공 원리가 선우천 변화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달정사의 변화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우천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달정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우천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달은 금화의 교역으로 인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자, 지구의 공전자전과도 관계가 있고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의 변화의 원인이 되고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썰물과 밀물의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등등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의 변화와만 관계를 갖고 있느냐? 15라고 하는 것은 기신무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은 하늘에 두고 5는 땅에 둡니다. 천지지도죠. 그래서 이 사력변화 원리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 15종공 원리에
저희들이 다음 시간쯤 사력변화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가서 조금 더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지도, 이 사력변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천지지도가 변화되는 자각, 아까도 자각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각, 그래서 이걸 자각하게 됨으로써 이 자각을 좀 크게 말한다면 인간 본성의 자각이다. 하늘로 천명지휘성이라 하늘의 명을 일러서 성이라고 하는 그 성. 그래서 그 본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주역에서 성선존존이 도의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본성을 되찾는 것이 바로 도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진화를 찾는 거죠. 진정한 나를 찾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이 자각이 도덕적 자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도덕적 자각이 있어야 실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15종공 원리라는 것이 선호천 변화와 달정사 이런 등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천지지도에 대한 자각, 천지지도의 자각은 도덕적 자각을 갖고 오게 되고 도덕적 자각이 바로 실천에 들어가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천변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변해가지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자, 망변위삭입니다. 망월이 변해가지고 사월이 된다는 얘기죠. 망변위삭입니다. 자, 그래서 초하루삭자죠. 망월이 변해서 15일달이 변해가지고 초하루가 된다는 건 달정사와의 관계입니다. 달정사의 관계고 하늘이 변해가지고 조화를 갖다가 이룬다. 선호천 변화를 비롯한 나머지 범위에 들어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15종공 원리입니다. 단순히 원역 375에서 15를 식과 오를 하도의 중심수인 식과 오를 갖다가 자 높이 빈 곳에다가 높이 모셨다는 그 뜻만, 단순히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선호천 변화와 달정사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천지지도의 자각을 통해서 천지지도의 자각 없이는 도덕적 자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인지도에 대한 자각, 자 성인지도에 대한 자각, 천도에 대한 주체적 자각 없이는 신념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신념이 생겨야, 자각을 통해서 신념이 생겨야 자각을 통해서 도덕적 하게 되고 도덕적 자각을 해야 자 신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지도의 자각 없이는 도덕적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둘이를 연관시켜 본다면 선호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천지지도의 자각이 되지 않으면 선호천 변화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이것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금화교육을 통해서 선호천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금화정력의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금화정력의 세상에서 살게 되고
온갖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천지지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같이 할 수 있다는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1번만 오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2번도 있어야 1번과 함께 천지화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순지기는 365도 4분지 1이니라. 그래서 요지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기는 366일이고 서경 요전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순지기죠. 이 두 번째 순지기가 365도 4분의 1로 이것이 바로 4분의 1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5세 제륜이라 5년마다 윤달이 두 분 있기 때문에 윤달윤자를 써가지고 윤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성급하게 뒤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앞으로 조금 끄집어 당겼습니다. 끄집어 당겼는데 375도의 원역과 360도의 공자지기를 끌어들여서 사력, 4가지 역을 펼쳐놓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는 6시간씩, 요즘으로는 3시간씩, 요즘으로는 6시간씩 이렇게 결부가 되어 가지고 사력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력 변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부지기, 제요지기, 제순지기, 공자지기 이렇게 해서 자, 일부지기 375도에서 15도를 갖다가 전공시키면 공자지기와 같아진다. 그래서 자, 사력의 변화를 갖다가 앞당겨서 조금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15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이라는 것은 빈 곳에다가 높이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곳에다가 돌아갈 기자입니다.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돌려놓는다. 귀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11귀체. 자, 그래서 본체로 돌려둔다는 뜻입니다. 글자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돌아갈 기자에다가 몸체자를 쓴 것은 본체로 돌리는 것이고 돌아갈 기자에다가 필공자를 쓴 것은 빈 곳에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곳에다가 모셔놓고 쓰지 않는다는 뜻이 전공의 뜻이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그 3가지 뜻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조금씩 내용이 뜻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력 변화와 기수 변화의 원리를 앞당겨서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역과 정역을 합친 사력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화 오송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 천지 시간 운행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지기 순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5전공 원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에 자, 금화오송의 후반부로 사력 변화의 원리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가운데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